넌 숙제했어? 숙제는 안 했는데. 거기 해봐. 책 뒤에 지금 다 어. 어? 그래? 질문이 없다고? 그러면은 진도 나갈게. 어? 빨리 끝나요? 모르겠는데. 아니 뭘 빨리 끝날 일은 없지. 진도 새 진도 나갈 거니까. 자, 204쪽 봅시다. 204쪽. 단원이 집합. 이제 큰 단어는 집합과 명제라는 거고 그 중에서 집합을 할 거예요. 집합 영어로 이렇게 셋 이렇게 되는 겁니다. 셋. 셋 뭐예요? 그 햄버거 세트, 빅맥 셋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묶음이라는 소리예요. 묶음. 근데 이제 집합은 어떤 조건, 어떤 기준을 정해주면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들의 모임이야, 모임. 우리는 여기서 보통 이제 모임이라고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 모임이 수학적으로 뭔가 기준이 분명해야 돼. 수학적으로 기준이 명료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짝수의 모임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짝수의 모임, 당연히 홀수의 모임, 아니면 소수의 모임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이런 수학적인 기준이 명료한 것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키가 크다, 키가 큰, 뭐 작은, 키가 작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어때? 수학적인 기준이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는 이제 집합을 만들 수 없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는 뭐 당연히 뭐 잘생겼다, 이쁘다, 뭐 귀엽다 이런 것들, 우리 그런 것들은 수학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수학적인 기준이 수학적으로 딱 명료한 것들로 만든 모임입니다. 그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렇게 영어 대문자를 주로 쓰는 겁니다. 집합 A, B 이렇게 대문자를 주로 쓰고요. 아니면 중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한 모임이 이 가로 안에 있는 이런들이 한 모임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산할 때 중괄호가 아니에요, 이거. 어떤 묶음을 나타낼 때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합 A는 뭐 예를 들어서 1, 3, 5, 7 이렇게. 자, 그러면은 A라는 집합 안에 1, 3, 5, 7이 모여 있는 거. 얘네들이 이렇게 모임의 어떤 하나의 모임인 거예요. 1, 3, 5, 7이 있는 모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1, 3, 5, 7 하나하나를 집합의 원소라고 해요. 원소. 집합의 원소.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의 원소라고 엘리먼트라고 해서 나중에 엘리먼트 여기 이를 쓰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1은 집합 A의 원소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대답이 뭐예요? 1은 집합 A의 원소입니까?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2는 집합 A의 원소입니까? 아니죠. 이거를 이제 기호로만 나타내면 됩니다. 자, 1이 집합 A의
원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기호가. 자, 요게 뭐냐면 뭐랑 되게 비슷해요? 요 글자랑 좀 비슷하죠? 요 글자를 이렇게 기호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를 왜 썼을까? 여기 엘리먼트. 알겠어요? 여기서 원소를 뜻하는 단어 엘리먼트 앞글자 2를 기호화, 형상화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이 A 집합의 원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1은 A 집합의 원소입니다 라는 기호가 되는 거고, 그럼 2는 A 집합의 원소가 아니란 뜻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No 라는 겁니다. 그래서 2는 A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 기호 잘 보셔야 돼요. 요 기호. 엘리먼트라는 기호. 자, 그냥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기법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되게 쉬워. 원래는 집합을 언제 배웠냐면 고1 첫 단원이 원래는 옛날에는 공통수학 1단원이 집합이었어요. 중학교 때도 있었어요. 되게 예전에는 중학교에서도 집합을 배웠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어려운 주제는 아니야. 자, 자, 이제 집합을 좀 표현하는 방법들을 한번 볼게요. 집합을 다양하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A라는 집합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여기 책에 있는 예를 한번 써봅시다.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했어요. 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종류의 원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 방식이 있어요. 자, 봐봐요. 요거는 이제 사실 뭐 버트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바는 이렇게 하는 건 바고, 이렇게 하면 이제 버티칼이라는 뜻이에요. 버티칼. 버티칼. 자, 뭐 상관없어요. 그냥 바라고 하셔도 돼요. 자, 여기에 있는 x는 원소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소의 모양.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원소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발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조건이 오는 겁니다. 조건. 이 집합의 원소가 되기 위한 조건. 조건을 이렇게 쓰는 방식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봐봐요. 절대값 x가 2 이하인 거니까 x는 뭐예요? 마이너스 2 이상 플러스 2 이하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정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들이 되는 거죠? 이게 얘가 원소의 모양이에요. 이 하나하나가 원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 방식이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게 결국은 같은 집합이죠? 그죠? 같은 집합을 표현하는데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표현 그대로 어때요? 원소를 그냥 나열했다는 겁니다. 원소 나열. 그런데 이왕이면
작은 거 왼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큰 거.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더 좀 보기 편하겠죠? 꼭 그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요거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 제시법. 자, 여기 조건이 있죠? 조건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자, 이 조건을 제시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원소의 모양이라고 했는데 왜 이게 원소의 모양이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B라는 집합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EX예요. 그리고 뒤에 자, 조건은 A 집합일 때랑 집합 B일 때랑 같은 조건이죠. 같은 조건이죠. 근데 뭐가 달라요, 지금? 원소의 모양이 좀 달라요. 왜냐면 여기에 나오는 조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원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건에다가 뭘 해야 돼요? 2배를 한 게 원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따라서 조건이 같다고 해서 같은 집합이 되는 건 아니다. 왜? 이 조건제시법의 요거 기호 앞에 원소의 모양을 결정하는 표현이 다르면 다른 집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긴 다양하게 바뀔 거예요. 이 부분 다양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지금처럼 2 곱하기 x인 경우도 있고 뭐 x 더하기 1인 경우도 있고 뭐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원소의 모양이라고 한 겁니다. 원소 나열법으로 할 때 원소의 모양은 이 부분이 결정을 할 거예요. 라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요렇게 방식, 요렇게 정리한,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한 방식도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울타리를 쳐줬어, 울타리. 울타리를 쳐주고, 이 울타리 이름은 A라는 집합이야. 이 A라는 집합을 만족하는 애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모임이잖아, 모임. 시각적으로, 얘네들이 한 모임을 이루고 있다는 게 되게 잘 이해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렇게 나타내는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자,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한 단어고요. 벤은 사실 사람 이름이에요. 벤이 만든 다이어그램이라는 뜻입니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약간 우리가 기호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벤이 만든 다이어그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식 방식도 있는 거야. 아, 이런 방식, 이런 방식, 이런 방식 같은 겁니다. 알겠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짝수의 집합을 만들고 싶어요. 짝수의 집합. 자, 짝수의 집합 A를 내가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A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짝수의 집합. 2, 4, 6, 8. 어때? 무한히 많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규칙이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이게 짝수라는 규칙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나열하고 그 이후에는 점점점 이렇게 해주셔야지 무한히 많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런 방식 조건 제시법으로 그냥 x는 짝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조건은 다른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 짝수 그냥 직접적으로 단어를 써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 자연수인데 자연수는 1부터니까 그거를 2배 한 애들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근데 같은 결과잖아. 그지? 그럼 봐봐. 이 표현 중에 짝수를 뜻할 때는 원소 나열법하고 조건 제시법 중에 누가 좀 더 좋은 방식일 것 같아? 조건 제시법이 좀 더 좋아요. 왜냐면 이 점점점이 이 앞의 규칙만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 또는 2, 4, 6, 8 가다가 갑자기 16, 20, 30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점점점과 이 앞에만으로 규칙을 다 설명하기가 조금 부정확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봐봐. 규칙이 이렇게 조건으로 제시될 때가 더 명확하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건 제시법이 좀 더 좋고, 게다가 뭐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을 때, 이럴 때는 얘가 좀 더 나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집합의 원소가 무한히 많은 경우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한히 많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무한집합. 그러면 무한집합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무한이 아닌 경우를 뜻하는 표현도 있겠죠. 그건 유한집합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유한집합이 있다는 건 어쨌든 원소가 우리가 셀 수 있을 만큼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집합도 있는 거예요. 빈집. 비어있는, 집합에 비어있는 거.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걸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빈집이라는 뜻이에요. 비어있다. 비어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지?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공집합. 알겠습니까? 공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유한한 건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으니까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기호도 우리가 또 다루게 돼요. 자, 이거는 n은 넘버라는 뜻의 그 단어에서 n 따온 겁니다.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기호예요. 따라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기호예요. 그럼 이건 따로 말이 안 하더라도 문제에 있으면 우리는 이거 개수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통용되는 기호라는 겁니다. 누구나 이제 개수를 뜻하는 기호라고 서로 다 받아들일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3, 4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NA는 얼마예요?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잘 봐야 돼.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자,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이 대문자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중괄호를 이용해서도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중괄호가 얘가 집합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안에 문자, 이런 알파벳 문자가 아닌 직접적으로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뜻은 결국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똑같은 거죠. 여기 세면 돼요. 1, 2, 3, 4. 알겠습니까?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알파벳 대문자, 그 다음에 중괄호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참고로 이건 뭐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그러니까 몇 개 들어있어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와 같은 건 이렇게도 또 표현할 수 있어요. 빈집으로. 원소 아무것도 없는 집합. 얘도 원소가 0개. 됐습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기호. 자, 문제 몇 개 좀 풀면서 좀 더 알아가 봅시다. 대표 1번. 자, 네 집합 A, B, C, D. 대문자 A, B, C, D. 자, A는 1, 2, 3, 4, 6, 8, 12, 24. B는 이렇게.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생략한 거죠? 그러니까 규칙적이어서 생략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이 보니까 2, 4, 6 뭐라는 뜻이에요? 8, 50. 그렇죠. 8, 10, 10 이런 식으로 뭐예요? 짝수라는 거. 하지만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50까지인 짝수라는 겁니다. 2부터 50까지. 근데 사실 그렇죠. 아니 이렇다고 뭐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충분히 이만큼으로 파악해야 해도 제일 이제 이 규칙이 조금 그래도 선명할 때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뭐 중간에 갑자기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토다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큰 무리는 없어요. 자, C는 이렇게 조건 제시법을 쓰고 있습니다. X는 10초과 20 미만인 자연수. 자, 이렇게 조건 제시법을 주면 이런 다양한 문제랑 같이 풀 때는 이게 유한집합이라면 빠르게 원소 나열법을 바꾸세요. 그게 더 직관적이고 눈에 보자마자 우리가 파악하기 쉬워요. 10초가 20 미만이니까 누구부터예요? 11이죠? 12, 13, 14, 땡땡땡 19까지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D라는 집합은 또 조건제시법. X 원소의 모양은 그냥 심플하게 X. 단 X는 이런 조건. 자, 얘도요. 조건제시법 빨리 원소 나열법으로 빨리 바꾸세요. 자, 이거 뭐예요? 2x 빼기 1은 9 미만이라는 부등식을 해결하면 되죠. 빨리 2x 10 이렇게 됐죠. x 됐죠.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니까 1, 2, 3, 4, 5 하면 안 되겠죠? 4. 4에서 끝났죠? 5 미만이니까.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좀 정리를 해놨어요. 자, 보기에서 옳은 거 기억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기호가 있을 때 옳고 맞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주의해야 되는 사항만 알려줄게요. 자, 이건 엘리먼트죠? 그죠? 자, 봐봐. 엘리먼트니까 오른쪽에 무조건 집합이 와야 돼요. 위치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봐라. A 24 이렇게 하면 이 기호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호. 집합은 무조건 엘리먼트의 오른쪽에 여기 열린 이쪽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건 가능해요. 엘리먼트를 돌리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입구가 어느 쪽으로 와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가능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기호의 오른쪽에는 무조건 집합이 와야 돼요. 집합. 그리고 이 기호의 왼쪽은 이 모양이 뭐든 상관없어. 어떤 모양이 주어져도 얘를 무조건 원소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맞다, 그르다를 우리는 판단할 거예요. 무조건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1, 2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기호는 왼쪽에 있는 애를 요 괄호까지 다 얘를 원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원소가 A 집합의 원소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기억 보세요. 24라는 원소는 A 집합의 원소냐? 쉽게 A 집합 안에 있느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참이죠? 그죠? 자 보세요. 1하고 2가 A 집합의 원소냐? 1 있고 2 있잖아요.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이 되려면 A 집합 안에 이런 묶음으로 된 1, 2가 있어야 돼요. 이 모양 전체를 하나의 원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괄호가 있는 원소는 없잖아요. 이런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틀리는 거예요, 이거. 이건 틀렸어요. 그러면 1, 2를 다 말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1, 2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1, 2가 A의 원소냐, 1하고 2가 A의 원소냐, 이건 돼요. 이거 자체가 원소예요. 자, 차이점은 이 기호까지도 원소로 얘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참이려면 이 기호까지 다 여기 안에 들어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과자 봉지 안에 1이라는 과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1이라는 과자를 내가 바로 먹으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A라는 과자 봉지 안에 1이라는 과자를 또 포장한 과자가 있었어야 돼요. 1 과자를 단독 포장을 한 얘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없잖아요. 1 과자는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이 봉지 안에 들어있잖아요. 과자 봉지 안에.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OS 같은 거 박스 안에 하나 봉지가 또 있잖아. 그런 느낌처럼. 1이라는 제품을 담고 있는데 봉지가 이거 개별 포장이 된 상태로 있냐 이거야. 아니라고. 그냥 박스 안에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과자들만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기호의 차이를 잘 아셔야 돼. 자, 이건 참이고 이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제품으로는 없단 말이야 저기 안에. 1과 2라는 건 제품 안에 있잖아. 1과 2. 그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니은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집합이 항상 입이 이렇게 열려 있는 쪽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 쪽으로 얘를 차라리 기호를 반대로 틀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니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24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원소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24라는 집합은 없잖아요. 24라는 집합이 있으려면 이랬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게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런 기호가 맞을 일이 없죠. 방향을 틀 수는 있다. 자, 니은 35가 B집합 안에 요게 있냐? B집합 안에 35 있냐? 있을까 없을까?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 아니지. 점점점 한 생략된 부분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B는 뭐의 집합이야? 50 이하의 짝수 집합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예요.
디귿. 자, 오른쪽에 C라는 집합, 그 원소의 C 집합에 원소에 10이 있냐 이겁니다. 10이 있나? 없죠. 11부터니까 틀린 거예요. 알겠죠? 리을 6 D 집합 안에 6 있냐 이겁니다. 6 없죠? 틀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억만 맞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집합 A, B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래요. 조건제시법. 1, 2, 3, 4, 6, 8, 12, 24. 이거 뭐예요? 1, 2, 3, 4, 6, 8, 12, 24. 이거를 말로 표현하래. 그러니까 조건으로 표현하래. X를 말이나 수식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 기준이 뭘까, 지금? 응? 뭐라고 봐야 돼요, 이거? 그렇죠. X는 24의 약수. 이렇게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규칙 파악하셔야 돼. 자, B는 그래도 조금 쉽죠. 아까 내가 몇 번 말을 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짝수? 짝수면 50까지 50까지가 아니라 이하의 짝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수학적 언어를 지금 우리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건 익혀 주셔야 돼요. 자, 넘어가 봅시다. 대표 예제 2번. 자, 집합 A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네에 대해서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래요. 첫 번째, B라는 집합. 근데 B라는 집합은 조건제시법입니다. 원소의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다. 보면서 그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뒤에 있는 게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조건. 이게 조건이에요. 지금 조건이 뭐예요? 스몰 a는 라지 A 집합의 원소다. 스몰 b는 라지 A 집합의 원소다. 그럼 봐봐. 집합 A라는 게 이런 거니까 얘는 1, 0, 1 중에 누구나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그죠? 자, 이거 심플하게 보면 A 집합에 두 원소 스몰 a, b란 뜻이에요, 이거. 얘도 A 집합의 원소고 얘도 A 집합의 원소예요.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그냥 같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지금. 같다 다르다는 얘기는 없어, 이 안에. 자,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원소의 모양이 어떻게 됐어? 그 둘을 곱한 게 이 집합의 원소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B 집합의 원소의 모양은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 A, B가 둘 다 A 집합의 원소였어. 그러면은 봐봐. A 세 가지, B 세 가지죠? 그러니까 총 몇 가지 곱이 일어나요? 경우는 9가지가 되는데 이제 그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표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A, B 이렇게. A 원소가 마이너스 1, 0, 1 가질 수 있고 B도 마이너스 1, 0, 1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는 플러스 1 되고 이렇게 곱했을 때는 0 되고 이럴 땐 마이너스 1 되고 이거는 다 0, 0, 0이 될 거고 이때는 1 될 거고 0 될 거고 1 될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 중복되는 것들을 제외하면 결국에 B집합의 원소를 나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B집합인 거예요. 알겠어요? 예? 거창하게 했죠. 네, 그래서 중요한 이거 원소의 모양이라고 되게 강조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C집합은 또 모양이 특이하죠. 이런 모양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소의 모양이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자, A, B는 또 A집합의 원소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거는 뭐예요? 순서쌍이죠. 순서쌍.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다 해야 돼. 그렇죠. 이거에서 하나하나 다 하는 겁니다. 자, A가 마이너스 1일 때 B가 마이너스 1인 거 있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 B가 0인 거 있고, 마이너스 1일 때 1인 것도 있죠? 이거 3개 있죠? 이것만 있나요? 아니죠. 또 있죠. A가 이제 0일 때도 있죠? 0일 때 마이너스 1, 0일 때 0, 0일 때 1. 또 있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1일 때. 근데 어때요? 1일 때 참. 1일 때 0. 1일 때 1. 됐어요. 자,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C집합의 모든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쌍으로 된 거 하나가 원소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이런 거 C집합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1,0이 C집합의 원소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이죠? 이건 참이에요. 그죠? 근데 1,0이 C집합의 원소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거짓이에요. 왜? 괄호가 없잖아요. 이거 원소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이건.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주고, 자, 집합에서의 표현은 원소를 나열할 때 중복되는 걸 다 쓰지 않는 거, 한 번만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0이 여러 번 나와도 한 번만 쓰는 겁니다. 1이 여러 번 나와도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알겠죠? 한 번씩만 쓰는 겁니다. 원소 나열, 집합에서는. 자, 대표 예제 3번. 자, 옳은 거. 자,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그냥 각각의 보기들마다 옳고 그름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했죠? 이거 뭐예요? 원소의 개수란 뜻입니다.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아예 대놓고 직접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니까 얼마예요? 3이고 이거는 2죠. 3 빼기 2는 얼마? 1 이하야 되는 겁니다. 뭐 5라고 했으니 틀린 게 되겠죠. 그죠? 기호만 잘 읽으면 돼요. 디귿. 자, 이거 원소의 개수니까 얼마예요? 얘는요? 성립해요? 안 되죠? 그죠? 리을.
자, 보세요. 조건제시법. A는 이 X라는 애들의 집합이야. 이 X는 뒤에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1 미만의 자연수. 누구예요? 1 미만의 자연수. 없죠. 그럼 A 집합은 결국 뭐예요? 공집합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따라서 원소의 개수는 1이 아니라 그렇죠. 0이죠. 할 수 있겠죠? 자, 미음은 자, 이 관계식을, 이 등식을 만족하는 x인데 x는 복소수범위에 있대요. 당연히 x 누구예요? 플러스 i 마이너스 i 두 개죠? 따라서 원소가 몇 개짜리 집합이에요? 두 개짜리잖아. 원소의 집합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두 개. 이건 참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여기 조건을 이제 해결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다양한 뭐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됐어요? 할만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라는 겁니다. 포함 관계. 자, 집합 2개 이상, 2개, 3개, 뭐, 더 많은데, 그렇게 3개보다 많은 경우 4개짜리는 잘 안 줍니다. 아주 어려울 때 가끔 4개 나오거나 하는데,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한번 보자고. A라는 집합은 1, 2, 3 이렇게 있어요. 자, B 집합은 3, 4,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3이라는 원소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그럼 A라는 집합 안에 1, 2, 3을 담을 거예요. 그러면 1, 2, 3 이렇게 하고 B 집합도 1, 2, 3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전부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U자를 쓴 거 U, 이거 전체 집합이에요. 왜 U냐면 유니버스입니다. 유니버스. 우주. 그게 전체 집합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 안에 2개의 묶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3이라는 녀석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양자역학이야?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어? 지구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어?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잘못된 거예요. 3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에 이 양쪽에 다 2개 될 수 없거든요. 우주 안에서. 그래서 이 그림보다는 이런 그림이 더 합리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시각적으로 잘 보이죠? 이해되겠어요? 자, 이런 경우가 또 있었다면 이제 C라는 집합은 1과 2의 집합이라고 한번 봅시다. 1과 2의 집합. 자, 그러면 C하고 A 잡아봐. C라는 집합을 내가 이렇게 1, 2를 담았어. C하고 A만 그려볼게. A는
1도 있고 2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잡아봐. 여기서처럼 A를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봐야 여기에 C 안에 여기 뭐 누가 있어요? 여기는 A에는 없고 C에만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봐봐. 4, 5는 A에는 없고 B에만 있다는 뜻이잖아요. 1, 2는 A에는 있고 B에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공간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굳이 이렇게 공간을 남겨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C 집합이 이렇게 A 안에 쏙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림으로 그려질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우리 이럴 때 C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subset이라고 합니다. subset. 하위 집합이라는 거다. 하위 부분 집합. 알겠죠?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건다. C 집합은 A 집합에 기호 잘 보세요. 요렇게 그 무슨 울림대 같이 생긴 거 그걸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마치 A가 이 약간 이런 올가미 같은 걸로 이렇게 C를 이렇게 딱 채고 있는 느낌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요게 A가 C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들을 뜻할 때 부분집합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이건 이제 요 상황과 이제 A만 공유할 거예요. 계속.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상황이라고 보고 이게 첫 번째 상황이라고 볼게요. 세 번째 상황일 때 한번 볼게요. D가 1, 2, 3이에요. 1, 2, 3이면 D 1, 2, 3 했어. 그럼 A를 그리면 어떻게 그리게 되겠어요? A 어때요? 똑같죠? 그럴 때 우리는 등호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등호는 A와 D가 같은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집합은 원소를 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자, 부분집합의 정의입니다. 정의예요. 책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한번 이용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자, 첫 번째 기호로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기호로 표현하는 거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A가 B 안에 이렇게 속하는 이렇게 담겨 있는 이런 형태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실제의 정의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응? 잘 봐.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A 집합의 원소 in X in 모든 X가 이거 1대 이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이 상황의 정확한 수학적 정의예요. 자, 봐봐요. A 집합의 원소인 모든 X가 B의 원소일 때입니다.
그 말은 B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봐봐. A에 있는 어떤 원소가 B 안에 있잖아요, 지금. B의 원소에도 해당이 되죠? 여기 있는 누구든 B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이것만 만족하면 된다고? A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A 안에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B에 있대. B 안에 있대. 끝. 그죠? 끝.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참이에요. 맞아요. 근데 좀 이상한 거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죠? 근데 없는 경우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실제로는 여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과대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A랑 B랑 뭐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죠? 또는 완벽하게 이런 경우 B 안에 1, 2, 3, 4, 5가 있어. 그러니까 A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있고 또 추가로 누군가가 있는 거. 이게 뭔가 마치 진짜 A가 B에 속한다라는 이 부분이라는 단어를 잘 표현한 것 같지만 이 정의를 잘 들여다보면 같을 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같을 때도 A집합과 B집합이 같을 때도 이걸 만족하잖아. A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는 B에 있다. 맞아.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A집합이 B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조건은 A가 B에 같거나 작은 개념인 거예요. 같거나 작은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항상 같다가 꼭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같아도 된다는 개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부분집합 할 때. 알겠어요? 그럼 부호가 만들어야 돼요. 뭐가요? 같을 때는 그거 아니요. 작은 경우 또는 같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같을 때는 A 안에 B가 있는 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 말 나온 김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집합에 1, 2, 3 있어요. B 집합에 1, 2, 3 있어요. 그러면은 A는 B에 속하죠? 부분집합 되죠? 근데 지호처럼 B도 A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B 집합의 모든 원소들은 A 집합에 있잖아요. 이 둘 다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이거 2고 이거 2면 우리는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본 거, 이렇게 원소의 나열법으로 본 거 말고 같다, 두 집합이 같다의 수학적 정의는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조건 대신 이런 조건으로도 되게 많이 줍니다.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부분집합이 되려면 언제밖에 안 된다고? 같을 때밖에 안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1은 A보다 작거나 같고 A는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뭐밖에 없어? 같을 때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개념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게 둘이 같다를 집합해서 같다의 개념인 거예요. 정의예요. 자, 참고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참고로
공집합도 집합이에요. 공집합도 집합이에요. 빈집입니다. 자, 어떤 집합 A가 있어요. 뭔지 몰라. 하여튼 집합이 A라고 할게요. 얘와 얘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성립할까요?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있어요? 예. 맞잖아요. 왜?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원래 없었으니까. 알겠어? 나는 어떻게 또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A라는 집합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 2 이렇게 있으면 이 넓은 땅 안에 빈집 하나 이렇게 더 있다고 들어있다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또는 그냥 이 안에 내가 이렇게 그냥 빈 울타리 하나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공집합은 어떤 집합에도 다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빈집은 다 하나씩, 빈집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알겠죠? 이 개념 꼭.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마치 이런 거죠. 1은 모든 수의 약수다. 이런 것처럼. 다 누구에게나 다 약수가 될 수 있는 수 1처럼 공집합은 어떤 집합에도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좀 더 설명할게요. 부분 집합에 대해서 조금 더 해봅시다.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X라는 것도 집합이에요. 대문자로 쓰니까 이렇게 쓰면 X는 A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러한 X는 누구일까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할 때가 있어. 자, 그럼 봐봐. X 집합에 어떤 원소가 있는데 걔가 몽땅 A 집합에 있기만 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X는 일단은 뭐가 가능해요? 공집합 가능하죠? 공집합. X가 공집합이어도 되는 거잖아. 오케이? 자, 이 X가 원소가 1 하나만 가지고 있는 집합이어도 되지 않아요? 아니면은 2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되고 3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죠.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A라는 집합에 X라는 A에 포함되는 집합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공집합인 상황은 A 집합의 원소인 1, 2, 3이 이쪽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 빈집이잖아. 공집합이잖아. 그럼 이런 상황이면 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상황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1은 여기다가 있고 2, 3만 여기 X가 아니면서 A에 있는 곳에 2, 3을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해돼요? 2도 마찬가지. 요것도 어떤 개념이에요? 2는 여기 안에 있고 1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는 X집합의 원소고 1, 3은 X에는 없지만 A에 있는 원소들이 되잖아. 그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에 이제 누구를 적당히 담기만 하면 되죠. 그럼 여기와 겹치지 않게 새롭게 담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아무것도 안 담았어. 1 하나만, 2 하나만, 3 하나만 담았어. 그럼 이제 하나만 담을 수 있는 건 다 끝났죠. 그럼 이제 2개 남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안에 2개를 담으면 누구 담을 수 있어요? 1, 2 담을 수 있죠. 1, 2 담고 3은 바깥에 쓰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같은 식으로 2개 담는 방법이 1, 2 말고 또 누구도 있어요. 1, 3도 있고 2, 3도 있죠. 또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2개짜리가 끝났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원소의 개수가 0개, 1개, 2개 이런 기준으로 부분집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개 끝났으니까 몇 개? 3개. 3개는 1, 2, 3이죠. 1, 2, 3이어도 되죠? AX 집합과 A 집합이 같아도 되는 거였잖아. 그치? 우리 부분집합? 오케이. 그럼 봐봐. A 집합 하나가 이렇게 딱 정해지면 걔의 부분집합은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응? 알겠죠? 그러면은 X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되는 X는 총 몇 가지 만들어져요? 여기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만들어지죠. 8개 만들어지네요. 자, 만약에 원소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B라는 집합이 4, 5, 6이에요. 근데 얘는 B의 부분집합이 Y라고 할게. 그럼 Y 몇 개 만들어질까요? Y 몇 개 만들어져요? 똑같이 8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공집합부터 원소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하면은 여기 담기는 원소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죠? 같은 개수만큼 있을 거 아니야. 원소 0개짜리,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하면 끝났잖아, 얘. 얘도 9개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부분집합은 몇 개 만들어지는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 원소의 개수들 그러면 매번 이렇게 우리가 다 구하지 않더라도 개수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여기에 어떤 원소가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집합 Y는 총 몇 개 만들어지냐? 그림으로 풀면 돼, 그림으로. B 안에 Y 있다. 그죠? B 안에 Y 있어. 그럼 봐봐. 여기에 1이라는 원소를 여기에 배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배열할 수도 있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1을 여기에 배열할 때는 Y 안에 1이 있는 경우가 될 거고, 이렇게 하면 Y 안에 1이 없는 게 되겠죠? 그럼 봐봐. 1, 2, 3, 4, 5는 어쨌든 이 안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배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 2, 3, 4, 5 총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 만들어지냐 이겁니다. 자, 1은 선택지가 Y 안에 있느냐 아니면 Y 밖에 있느냐,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죠. 1을 배열할 때. 2는 마찬가지죠. 여기냐 여기냐. 3도 여기냐 여기냐. 4도 여기냐 여기냐. 5도 여기냐 여기냐. 각각 몇 가지씩, 두 가지씩의 경우가 있죠. 그죠? 우리 경우의 수 배웠잖아. 그러면 이 경우들 다 2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 되겠죠. 왜? 1이 여기 있을 때마다 2도 여기 여기, 그때마다 3도 여기 여기, 그때마다죠. 따라서 2를 총 5번 거듭한 거랑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만큼 개수의 Y가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알면 여기가 바로 뭐예요?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두 가지씩 선택할 수 있는 원소들이 총 5개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총 2의 5제곱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다 라는 경우의 수로 연산이 가능하잖아. 이해되겠어요? 이것도 봐봐. 3개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 2도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 3도 여기 아니면 두 가지. 둘둘둘이니까 2의 세제곱해서 8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 문제는 경우의 수로 풀면 훨씬 간단합니다. 자, 또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럼 자, 알겠어. 그러면은 봐봐. 부분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인 건 얘는 몇 가지 만들어져? 라고 물어보면 원소의 개수가 2개인 Y죠?
그러면 봐봐. 내가 1, 2, 3, 4 중에 여기 몇 개 담아야 돼요? 여기 원소를 몇 개 담아야 돼? 이 중에서 2개 담아야 되죠? 5개 중에서 2개를 뭐 하면 돼요? 뽑으면 되잖아. 5개 중에 2개를 뽑는 방법의 수가 몇 개예요? 어떻게 구해요? 5개 중에 2개를 컨비네이션으로 뽑는 방법이잖아. 5개 중에 2개를 뽑는 방법의 수잖아. 이게 바로 특정한 원소의 개수를 지정해주면 그때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알겠어요? 원소가 2개짜리 부분집합은 원소가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 담는 방법의 종류만큼 만들어질 거니까 이 경우의 수가 바로 원소 2개짜리인 집합 개수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5, 4 나누기 2 해서 10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3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는 거, 3개 중에서 하나만 뽑는 거, 3개 중에서 2개만 뽑는 거, 3개 중에서 3개만 뽑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1이고, 얘가 3이고, 얘도 3이고, 얘도 1인 거, 맞잖아요. 한 개, 3개, 3개, 한 개, 3개, 3개, 1개 됐잖아요. 알겠습니까? 경우의 수를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공식을 뭐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지만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공식 없이 내가 푸는 방법을 몇 번 보여줄 거니까. 자, 다시 지워버렸네. 자, A라는 집합으로 부분집합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X는 공집합 있고 1짜리, 2짜리, 3짜리, 1, 2짜리, 1, 3짜리, 1이 아니고 2, 3짜리, 그 다음에 1, 2, 3 몽땅. 총 8개 됐죠? 자, 이 중에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진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진 부분집합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얘만 제외한 것들. 얘는 왜 제외됐어요? A랑 똑같은 거.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걸 제외한 나머지들이 진짜 부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라는 뜻이라고. 부분은 일부잖아, 그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부분이라는 단어는 일부일 때를 더 많이 좀 생각하게 되는 단어잖아. 일부라고 생각하잖아. 똑같다고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단어잖아.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이 부분이라는 이 단어가 진짜 저게 딱 쓰이는 게 알맞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이거는 부분은 아니다. 똑같은 거니까. 이해됐어요? 같거나 작은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걸 제외한 거. 따라서 진부분집합은 전체 부분집합에서 하나만 제외시키면 나머지가 다 진부분집합이고 그래서 개수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전체 부분집합에서 한 개만 빼주면 되니까. 얘만 빼면 나머지가 다 진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자, 대표여자 4번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자, 이 집합하면 A라는 집합하면 잘 보세요. A 집합은 울타리가 이거예요. 울타리 안에 이런 기호들이 있는 거예요. 기호. 이런 기호로 받아들이세요. 자, 뭐냐면 이건 조심해. 공집합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공집합을 나타낼 때의 그 기호가 아니에요. 그냥 저 기호입니다, 그냥. 알겠어요? 그냥 저 마크라고 하세요, 마크 그냥. 알파벳 알파벳 같이 그냥. 오케이? 여기서는 공집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얘는 또 뭐예요? 2가 아니에요. 2 아니에요. 얘 뭐예요? 괄호 포장된 2예요. 포장이 된 2가 이 집합의 원소인 거예요. 이 포장 없이 돌아다니면 안 돼. 알겠어? 자, 이럴 때 이제 하나씩 이제 물으면 한번 답해 봅시다. 자, 기억. 잘 보세요. 내가 이거 참거짓을 따질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봐봐. 자, 이 기호가 있죠? 이거 뭐예요? 포함관계, 그 부분집합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죠. 이 기호는 오른쪽에도 집합, 왼쪽에도 집합이 일단 와야 돼요. 알겠어요? 자, 니은과 비교해 봅시다. 이 기호는 왼쪽에 무조건 원소예요. 얘는 원소가 오는 거예요. 얘를 원소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건 이 기호의 왼쪽은 무조건 집합이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은 A의 부분집합이냐? 성립이 안 돼요. 왜? 이 집합이 아니잖아요. 얘는 지금 집합은 문자가 됐거나 괄호가 중괄호가 있거나 집합이라는 그 기호가 있어야 돼요. 이건 얘가 아무것도 없잖아. 이해되겠어요? 이런 거 자체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왜? 성립 자체가 안 돼. 왼쪽이 무조건 집합이라는 지위를 가진 애만 와야 되는데 얘는 집합의 지위를 안 가진 애가 툭 나와 있는 거잖아. 알겠어요? 자, 이런 것들. 자, 그럼 봐봐요. 자, 이건 집합인데 여기 집합이 무조건 와야 되는데 이 집합입니까? 집합이죠. 무슨 집합이에요, 이거? 이거는 공집합이에요, 얘가. 얘는 얘가 아니에요. 얘가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냥 A로 만드는 부분집합 있죠, 아까? A로 부분집합 만들 때 뭐부터 만들었어요? 공집합부터 만들었잖아요. 그때의 집합이에요. 자, A를 가지고서 부분집합을 만들잖아요. 자, 공집합. 무조건 있는 공집합.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그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원소 하나짜리. 요 기호 하나가 원소 하나니까.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요거 안에 좀 포장된 2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원소 하나짜리인 부분집합인 거예요. 자, 이제 원소가 2개짜리인 부분집합은 요 기호 하나랑 0 하나랑, 요 기호 하나랑 1 하나랑, 요 기호 하나랑 요 포장된 2 하나랑, 이렇게 다양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누굴 뜻하는 거예요? 요거. 얘는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거. 얘의 공집합이 이거.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 되는 그 공집합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얘는 엘리먼트야. A 집합 안에 이런 모양의 원소가 있어? 있잖아. 얘는 누구예요? 얘는 얘예요. 이 기호가 들어있잖아. 알겠어요? 얘를 뜻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이건 참이에요.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야. 근데 얘네 둘은 다른데 참인 거야. 알겠어? 지금 이해돼? 자, 디귿. 자, 보세요. 이 기호는 또, 너 집합 와야 돼. 그랬더니, 네, 집합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집합 왔습니다. 이 집합이 A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얘 어디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아야 되잖아. 얘 누구야? 이거죠, 이거. 얘가 이거죠?
A의 부분집합들 중에 요 기호를 담고 있는 하나의 부분집합. 얘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 자, 근데 매번, 그럼 이걸 매번 구하면서 풀기에는 얘 원소의 종류가 너무 많으면 귀찮거든.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부분집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할 겁니다. 자, 기호가 왔어요. 이 부분집합의 기호가 왔어요. 그러면 그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집합의 알맹이가 되는 거야. 얘는 곧 이걸 뜻하는 거야. 얘는 이거를 뜻하는 거야. 이런 애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참인 거야. 왜? 요 기호는 이 부분집합이 돼요 라는 자격을 갖추는 용도고, 그러면 그게 참인지는 그 부분집합에 있는 원소가 여기에 있으면 참인 거야. 그래서 참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리을. 자, 보세요. 부분집합이니? 네, 집합이니? 자, 집합 왔어요. 그럼 얘가 여기에 안에 있니? 있어, 없어? 2라는 애가 있어, 없어? 없잖아. 없어. 얘 이거 아니야. 얘는, 야, 갑옷 입은 2야. 갑옷 입고 있는 2야. 이거는 갑옷 없는 2잖아. 없잖아. 그렇지. 얘는 원소 2가 없어, 여기. 갑옷 입고 있는 2만 있잖아. 알겠어요? 포장된 거, 갑옷 입은 거. 어쨌든. 같은 표현이야. 이게 틀린 거예요. 자, 야, 너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니? 네, 일단은, 네, 집합입니다, 그래?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볼까? 너네 A 안에 있어? 저 여기 있고요. 0은 여기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참인 거야. 얘가 오면 일단 집합이 왔는지 확인해주고, 참인지 아닌지는 그 집합의 원소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왜? 매번 이럴 수 없잖아. 이거잖아. 얘는 이거지, 사실은. 요 부분 집합이 이거지. 이 노란색 울타리가 얘야. 알겠어? 이 집합은 얘 부분 집합이 참이잖아. 근데 이걸 매번 그리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맞고 안 맞고를 찾는 거 연습해 주셔야 된다고요. 알겠지? 지금 알겠어요? 대표여자 5번. 자, A집합과 B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1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이 스몰 a 상수 A 값을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A가 하나 둘, B가 하나 둘 셋. 오케이, B가 더 많으니까 A를 포함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자, 2는 여기에 있을까? 아니면 여기에 있을까?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이제, 그러면 나는 2가 여기에 있을 때와 여기에 있을 때로 나누면 되겠네? 그죠? 자, A가 여기에 있을 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는 2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누가 2일까? 얘가 2일 때, 얘가 2일 때 두 가지 있겠네? 오케이, 첫 번째. A 더하기 1이 2일 때. 그럼 A는 얼마예요? 1일 때죠? 그럼 A가 1일 때 대입하면 1일 때 0 됐죠? 얘 2 됐죠?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여기 없는 거니까 여기 있네? 오케이, 참 됐죠? 아무 문제 없죠? A 1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얘가 2인 경우도 일단은 가능은 하잖아. 한번 따져볼만 하잖아. 됐어요? 일단 A제곱은 얼마예요? 9죠, 9. 따라서 A는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러면 상수 플러스 3일 때부터 해야 되겠네. 플러스 3이면 어떻게 돼요? 3제곱 9 빼기 1이니까 8이죠? 그러면 8하고 2가 있는 거예요. 자, 플러스 3입니다. 3 빼기 1, 4. 여기 없잖아. 0, 여기 없잖아. 벌써 틀려먹은 거예요, 이거. 그죠? 틀려먹었잖아, 벌써. 알겠어요? 마이너스 3일 때도 틀려먹었잖아요, 벌써. 이건 이때는 없겠다. 이해되겠어요?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을 그래서 다 따져보고 충족하는 조건은 요거일 때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답으로 챙겨주시면 돼. 알겠지요? 지호 알겠니? 오케이. 자, 6번. 자, 두 집합. 이 대해서 뭐일 때? A랑 B랑 같은 집합일 때. 자, 얘의 정의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이 정의 되게 중요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반대로 B도 A의 부분집합일 때입니다. 이 표현 아주 중요해요. 자, 근데 우리 그냥 원소 나열법으로 같을 때는 얘랑 얘가 그냥 원소가 그냥 이렇게 딱 같은 것들만 있는 그 상황이면 돼요. 따라서 얘가 3이고 얘가 5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따라서 a제곱 플러스 2가 3이고 a제곱 마이너스 4a는 5인 거야. 자, a제곱이 얼마예요? 1인 거고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걸 대입해도 되는데 이거 그냥 a 값을 인수분해로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냥 구해버릴게요. a-5 a 플러스 1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랑 5인 경우입니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결국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언제입니까? 마이너스 1일 때겠죠.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알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기호에만 조금 더 익숙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숙제가 225쪽까지만 합시다. 225쪽까지만.